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그입니다. 자, 2023학년도 약학과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약학과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약대의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내신 성적에 다소간의 약점이 있긴 하지만 또는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지는데 다만 활동의 역량, 탐구의 역량, 학업적 우수성이 많이 강조가 되어진다. 또는 고등학교 유형으로 봤었을 때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쓴다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성적 중심의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원서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2학년도 약대의 입시 결과가 어떠했는지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동국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인지대학교까지 현재 발표되어져 있는 학교들의 일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은 1.11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1.45, 카톨릭대학교가 1.17, 덕성여대가 1.1이고요.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는 1,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는 1.18, 전남대학교는 1.14, 조선대학교는 1.32, 그 다음에 목포대학교는 1.3이고요. 영남대학교가 1.76으로 가장 낮습니다. 경상대학교가 1.39, 인제대학교는 1.43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점은 약대를 가려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적어도 1.4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약대의 내신 성적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내신 성적이 높은 학교도 있고 내신 성적이 낮은 학교도 있다. 그러면 왜 어느 대학교의 내신은 높고 어느 대학의 내신은 낮냐?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수능 최저의 적용의 범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입결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100% 전형의 원서를 쓰시면 되고,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생부 교과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를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내신이 낮아질 수 있고, 그거보다 내신이 조금 더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내신 성적이 낮아도 약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물론 내신 성적이 낮고 약대를 가는 게 아니죠. 내신 성적은 낮지만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어지거나 학생부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어진다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시의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학생부 교과 성적,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다음에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라면 이 셋 중에 뭐 하나가 부족하게 되어졌을 때 나머지 두 개의 요소의 경쟁력이 있다면 약대에서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모집 인원 3명,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1.11이었고요. 한양대 에리카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모집 인원 5명에 교과 성적이 1.45,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은 5명에 1.17이었고, 덕성여대 학생부 100% 전형은 1.1X입니다. 삼육대학교 학생부 교과 4명 모집하는데 1.00이고, 삼육대학교 교과 우수자 8명 모집에 1.23, 강원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15명 모집에 1.18,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13명 모집에 1.14, 조선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38명 모집에 1.32, 목포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3명 모집에 1.32 정도의 교과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우리가 쉽게 그냥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20년, 2021학년은 2022학년도 3개 년도의 평균치의 내신 성적이라면 그 다음 연도에 전형의 변화가 없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가 없다면 그 상태로 꾸준히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경쟁력과 예측 가능한 입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2022학년도의 입시는 첫 학년도였었거든요. 일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렸고 경쟁률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2022학년도에 100%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보다도
사실상 입시에 대한 분석, 면밀한 결정, 그 다음에 원서 지원에서의 신중함이 필요한 게 바로 약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든 대학의 입결이 발표가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균형 전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입결이 발표가 되어지면 한 대학씩 주요 대학 중심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4명 모집에 1.46이었고 충남대학교는 17명 모집에 1.65,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10명 모집에 1.23,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17명 모집에 1.76, 대구가톨릭대학교 교과우사는 5명 모집에 1.41,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6명 모집에 1.39, 인제대학교 약학과는 9명 모집에 1.43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학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100%, 그리고 교과 영역은 국어 영역, 수학, 탐구, 과탐 2개 과목 중에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에요. 수능 최저가. 그쵸? 3개의 영역 등급합이 6인데 올해 바뀐 게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합이 6고 과탐 2과목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사실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집인원 15명이면 지원 인원이 527명, 경쟁률은 무려 35.13.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그러면 경쟁률이 좀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 그럼 내신이 엄청 높을 거야 라고 하니까 학생부 종합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야지만 엄청 높아요. 아무래도 덕성여대라는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성여대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 중에서 약간 중하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대라 하더라도 덕성여대는 다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중요한 점은 서울에 있는 약대가 사실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덕성여대는 덕성여대가 아니다. 매우 높다. 나타난 게 바로 교과 성적에서 벌써 보여주고 있죠. 1.X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초 합격자의 환산 점수 100점, 등급 평균이 1.X, 최종 합격자의 환산 점수도 100점, 등급 점수가 1.X 정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2022학년도에 덕성여대가 내신 성적이 매우 높고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 그러면 틀림없이 그 다음 연도에 경쟁률이 낮아지고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에서 교과 지역균형 전형 모집인원 5명, 지원인원 177명, 경쟁률이 35.40, 그 다음에 교과 평균 성적, 교과 평균 성적이 아니라 충원율이네요. 충원율이 240%가 나왔고 실제 경쟁률은 13.2대1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35.40이지만 수능 체제를 미충족 학생들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 실제 경쟁률은 13.2였다라고 볼 수 있고 지원자 177명 중에서 66명 정도만 수능 체제를 충족했고 그럼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37.28%. 이 정도의 수능 체제면 사실은 수능 체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37% 수능 체제를 충족했고 나머지 학생들 한 63% 정도는 수능 체제를 충족을 못했다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못했다는 얘기긴 하지만 수능 체제가 37% 정도 나오게 되어지면 대학에서 합격생을 선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더군다나 경쟁률이 35대1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수능 체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최초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1.07입니다. 최종 등록자의 내신 평균 성적은 1.4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좀 길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최종 등록자와 최초 합격자의 내신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점들은 그래도 뭐가 반영이 됐다. 수능 체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톨릭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5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학생부 교과 100%,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이 1과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5명 모집에 174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34.80이고 교과 평균 성적은 1.17입니다. 수능 최저 통과자에는 봤더니 수능 최저 통과자 경쟁률은 15.2대1이에요. 그러니까
34.80인데 이게 수능 최저가 통과되어진 학생들이 실질 경쟁률을 봤더니 15.2대 1이다. 다시 말하면 76명 정도만 수능 최저를 통과했고, 그럼 수능 최저의 통과 비율은 43.67%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7%, 43%라고 하면 사실상 높은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에요. 입시에 큰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추가 합격자 포함 실질 경쟁률은 4.75. 합격자의 최고 성적은 1.08이고 평균은 1.17이고요. 최저 점수는 1.17, 평균은 1.12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를 지금 보시면 조선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90에 출결 10%가 반영이 되어지는데 전년도 보면 모집 인원이 38, 지원 인원이 1202명, 경쟁률은 31.63대 1, 교과 평균 성적은 1.32, 최종 추가 통보 번호가 66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추가 합격률이 173%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다. 합격자 50%의 성적은 1.32, 70%는 1.33이고 50%와 70% 간의 점수 편차폭이 크지 않죠. 다시 말하면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대량으로 몰리다 보니까 학생들끼리의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조선대가 좀 낮은 대학이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과밀되다 보니까 점수 편차폭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 정도 되니까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도 대략적으로 40% 정도 가까이 충족 비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남대학교 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는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영역 등급 합이 6이죠. 그러니까 물론 4, 6도 사실 높은 건 아니지만 3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보다는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가 훨씬 더 학습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모집 인원 17명, 지원 인원이 788명, 경쟁률이 46.35대 1, 많이 몰렸죠. 내신 성적이 불리하지만 수능에서 뒤집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몰렸었다고 볼 수 있고, 교과 평균 성적은 1.76, 합격자 교과 최고 성적을 보니까 1.49입니다. 평균 성적이 1.76이고 85%의 컷이 1.85, 충원 합격률은 100% 정도의 성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예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45, 의학 창의인재 전형이 1.52, 다시 말하면 의대가 1.45나 1.52 정도의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약학과 같은 경우는 1.76 또는 1.8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의대를 가고 싶다 하지만 내신 성적이 불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결국은 합격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영남대학교의 원서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고,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 다른 대학으로 이동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입시 전형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신 성적에 장점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 내신 성적이 높은 대학 원서 쓰면 돼요. 하지만 내신이 다소 불리하다, 내신이 좀 약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에 원서 쓰시면 되겠죠. 영남대학교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 인제대학교 4개 영역 등급합 7, 여기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 7 정도는 높지 않으니까 3, 4나 3, 5 정도가 되어지면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위 구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수능 최저가 낮아지고,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이 높아진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수가 있고, 설령 목포대학교 약학과라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상위권 웬만한 대학보다 입결이 높다는 점, 이 점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에 있는 일반 약대니까 점수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설명을 통해서 궁금하셨던 2022학년도 각 대학별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졌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대학 결정은 아직 어렵죠. 왜냐하면 2022학년도에 나왔었던 결과만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원서를 쓸 수는 없거든요. 2022학년도는 약대의 첫 해년도, 선발 첫 해였기 때문에 사실상 2023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약대는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약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좀 잘 준비해서 올해 약대 원서 쓰시는 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